네, 이번 시간은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ABGA를 직접 증례를 통해서 해석해 볼 텐데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방법론적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주지만 실제 어떤 수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죠. 우리가 직접 오늘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임상소견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적용해 볼 증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대요. 자, 임상소견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13살 여아가 심한 갈증, 다뇨, 무력감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했고요. ABGA 그리고 이제 함께 볼 블러드 케미스트리, 소변 pH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규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1단계 우리가 이제 pH를 봅니다. pH를 통해서 산혈증인지 알칼리 혈증인지를 볼 건데요. 우리 혈액은 7.45에서 7.45가 정상 수치죠. pH 7.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3보다 떨어지면 산증이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7.4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알칼리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단순히 하나만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혼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산혈증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혼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단순한 하나의 원인 섞여 있을 때부터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좀 더 복잡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pH가 7.24이기 때문에 산혈증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우리는 단순하게 대사성 산증인지 호흡성 산증인지 이 산증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PCO2를 봐야 되는데요. PCO2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이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 혈중에 녹아서 산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의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 부분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Hg,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일단 정상 수치는 40 밀리미터 Hg가 되는 거고요. 40보다 더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보다 떨어져 있으면 이산탄소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산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우리 호흡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성을 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 pH가 7.24이기 때문에 산혈증인 건 맞는데요. 산혈증 중에서도 우리가 대사성인지 호흡성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우리 1단계에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런데 PCO2를 봤더니 24래요. 40보다 16이나 떨어져 있죠. 우리 몸속에 이산탄소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산탄소 기체가 녹아서 산을 만들어서 pH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인은 호흡성은 아니고 다른 원인인 대사성 산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산탄소가 많아서 지금 산혈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즉 40 정상 수치보다 떨어져 있을 때는 최소한 대사성 산증이 존재하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보시면 중탄산염의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중탄산염은 24 mg/L가 정상 수치이고요. 이건 이제 염기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염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산혈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이제 호흡성 산증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PCO2 자체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잖아요. 이산탄소가 혈중에 많이 녹아서 산혈증이 된 게 아니라 염기가 되는 물질이 부족해서 산혈증이 됐다. 따라서 최소한 대사성 산증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요. 만약에 저탄산혈증, 그러니까 CO2가 지금 작잖아요. 이게 적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선생님 호흡성 알칼리증 아닌가요? 이렇게 1차 소견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pH 자체가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 이 pH부터 보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3단계는 중탄산염과 PCO2를 통해서 보상관계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2단계까지 알아낸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사성 산증이 섞여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혈액이 산성이 됐다. 산혈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라는 산혈증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적어도 하나의 대사성 산증이 섞여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원인이 대사성 산증에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혼합성 산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 한 개의 단순한 대사성 산증에 의해서 산혈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사성 산증 혼자 존재했을 때의 보상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보상관계가 성립을 하는 걸 확인하면 자동으로 다른 원인은 없겠다. 혼합성을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보상관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사성은요. 이게 이제 비율입니다. 변화량인데요. 자, 이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탄산염과 이 PCO2가 그러니까 정상이랑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걸 계산하고요. 그 변화량이 1대1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호흡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이라고 하는 게 PCO2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1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변화량이 10대 1 정도로 굉장히 깨져 있습니다. 대사성은 굉장히 비슷하고 호흡성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우선 델타 PCO2부터 볼게요. 정상이 40, 그리고 환자분이 24기 때문에 변화량은 16이죠. 그 다음에 델타 중탄산염은 지금 정상이 24인데 환자분이 10이기 때문에 1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량을 봤더니 거의 이제 1대1의 관계에 있죠. 따라서 대사성 산증에 해당하는 보상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혼합성을 따질 필요가 없고 배제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대사성 산증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확인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단계를 통해서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성 산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를 또 규명을 해내야 되겠죠. 감별을 시작하는 겁니다. 4단계는 대사성 산증에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어떤 원인이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혈장 음이온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플라스마 어나이온 캡이라고 합니다. 이 pH를 왜 구하고 왜 이렇게 구하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 혈액에는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전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양이온 중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측정되지 않은 많은 수의 양이온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unmeasured catio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이온에는요. 대표적으로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측정되지 않는 수많은 음이온이 있을 겁니다. unmeasured anions이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알 수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트륨, 그리고 이제 여기 염소 이온과 중전산 이온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확실한 값이니까 이들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이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상 수치가 되는 pH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만큼의 이제 음이온 차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높더라라고 한다면 높은 p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이 금방이더라라면 정상 pH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사성 산증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분류해 봤더니 높거나 정상이더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라서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H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없앨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정상이면은 높은 걸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나트륨은 블러드 케미스트리상 13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탄산염 10, 그리고 여기 클로라이드가 94죠. 계산해 보면 26이 나오죠. 아, 지금 높은 pH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정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제껴줍니다. 그러면 이 높은 pH를 보이는 대사성 산증에는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젖산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톤 산증 같은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응급실에 뭐 잘못된 어떤 약물을 먹고 중독되신 분들 있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선천대사 질환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임상상을 고려해 봤을 때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케톤산증,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단계까지 왔을 때 여러모로 지금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가장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자, 이 젖산 혈증에서 만들어지는 이 락테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은 되지 않지만 이 숨겨져 있는 그쵸? UAE에 숨어가지고 이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가 커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케톤산증에 숨어 있는 케토 엑시드들이 있죠. 얘네들도 음이온으로서 숨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pH를 더 높인다. 그래서 이 높은 pH에 해당하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5단계까지 왔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가장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줘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봤더니 나트륨이 아까 130으로 약간 걸렸어요. 저나트륨 혈증 상태죠. 135에서 145가 정상 수치인데 130이니까 낮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DKA 환자에서는 당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게 되면은요. 이 포도당 자체가 삼투압을 형성하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너무 많은 당이 있으면 이 혈액이 고장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포 외액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내액에서 물이 빨려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맞춰주려고요. 그러면 여기 같이 다니던 나트륨이 봉변을 당하는 거죠. 이 포도당 때문에 끌려온 물이 결국 이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트륨이 결핍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포도당 때문에 끌려들어온 물 때문에 희석되면서 가짜로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성 저나트륨 혈증, 팩티셔스 하이포나트레미아 아니면 희석됐다라고 해서 다일루셔널 하이포나트레미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교정해 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혈당이 100을 이제 넘기 시작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100마다 이 나트륨이 1.6 정도 희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보정해 주면 되겠죠. 일단 600이니까
100을 넘어선, 그러니까 나머지 500을 우리가 보정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500을 총 100마다, 그러니까 5등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1.6씩 손해를 봤으니까 이 130에다가 손해본 만큼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6을 지금 100마다 5번 손해봤으니까 138로 교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38로 보셔야 됩니다. 교정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칼륨의 농도입니다. 칼륨은요, 이런 당뇨병성 케톤산증, 산혈증과 또 인슐린의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 혈중에 칼륨, 이건 이제 세포 외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장에 지금 수소이온, 산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포 내액으로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칼륨이 세포 내액에 많잖아요. 이거를 끄집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보상 기전에 의해서 칼륨이 세포 외액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인슐린이요. 이 칼륨을 세포 내액으로 집어넣죠. 글루코스랑 함께. 그런데 인슐린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칼륨이 그냥 세포 외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칼륨이 결핍될 수가 있더라도 세포 외액에 많이 머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갑자기 이런 이제 산혈증이나 인슐린 같은 이제 부족 상태가 해결이 되면요. 칼륨의 수치가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고 이런 당뇨병성 케톤산증에서는 이런 이제 칼륨의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변 pH도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혈증에서는 혈액 중에 이제 산이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 소변으로도 많은 양이 빠져나가야 되고요. 충분히 산성화가 돼야 됩니다. 보통 기준을 5.5로 잡아서 이거보다 떨어져 줘야지 충분하게 산성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많은 양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산혈증인데도 소변이 충분히 산성화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5.6, 뭐 6.0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산증에서도 이제 신세뇨관 산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배설의 장애인 거죠. 자, 실제로 이 신세뇨관 산증은요. 아까 우리 pH 중에서도 정상 pH를 보이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였는데요. 물론 pH 단계에서 이미 걸러지긴 했지만 이런 이제 소변 pH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면 이런 이제 케토엑시도시스 마찬가지겠죠. 높은 수준의 pH를 보이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에서는요. 이 pH가 증가된 만큼 중탄산염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봤죠. pH가 지금 26이었고요. 이게 12 기준치랑 차를 보면 14만큼 증가한 거죠. 그리고 중탄산 이온은 원래 이제 24가 기준치였는데 14만큼 저하가 된 거잖아요. 결국 이 양이 비슷하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엑시도시스뿐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pH를 보이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에서 가능한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케토엑시도시스 상황에서는 이 케토엑시드가 결국 산과 케토엑시드 어나이온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소이온은 결국 중탄산 이온과 바로 없어집니다. H2CO3가 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케토엑시드 어나이온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만큼 이건 바로 이 중탄산이온과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1대1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1대1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당뇨병성 케톤산증까지 원인을 규명을 했고요. 이걸 규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뭘 놓친 건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가짜로 이런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글루코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을 해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변의 pH도 우리가 5.5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케토엑시도시스에서는 칼륨의 수치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